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배경 화면이 청와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를 이야기할 때 청와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배경 화면을 한번 만들어진 PPT를 활용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라는 단어와 정부라는 단어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국가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국토, 국민, 주권으로 구성되는 넓은 개념이고요. 정부는 이러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를 의미하고요. 정부를 이야기할 때 넓은 의미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정부 형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지금 나타내는 것처럼 정부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형적인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대표되는 의원내각제 형태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제의 형태가 있는데요. 현실 정치에서 미국과 영국의 정부 형태가 어떤 이런 전형적인 또는 고유한 의미의 정부 형태와 차이나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영국이라는 단어는 제외하고요. 그 전형적인 또는 어떤 고유한 의미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서 이와는 다르게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 정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로는 어떤 내각 불신임 또는 의회 해산 또는 법률안 제출, 법률안 거부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태로 제시됩니다. 교과서 48페이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그 두 가지 정부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냐 이 두 가지 부서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정부 형태의 구분의 가장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됐든 정국 대통령제가 됐든 공통점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측면은 두 가지 정부 형태의 공통점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역사적으로 주로 영국에서 출발된 형태인데요. 영국의 의회와 어떤 왕의 갈등에서 만들어진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서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을 통해서 국왕에 대한 입법부, 의회이죠. 많은 학생들이 의회, 입법부, 어떤 국회를 많이 혼동을 하는데요. 음, 의회라는 단어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법을 만드는 어떤 기관을 총칭해서 의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의회의 명칭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술로 바꿔보면요. 대한민국의 의회는 국회다라는 말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 의회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 또는 수상으로 선출되어서 이 다수당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각, 장관이죠. 행정부가 구성되는 형태가 바로 의원내각제 형태가 됩니다. 왕은 어, 국가의 원수로서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사람은 국민의 선거에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의원내각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의원내각제 특징은 첫 번째,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 의원과 어떤 내각, 내각이란 단어는 장관, 강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관이라고 해석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어떤 행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의회는 내각 불신임을 통해서 또는 내각은 의회 해상권을 통해서 서로를 견제하게 됩니다. 내각 불신임이라는 것은 모든 총리와 장관을 해임시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의회 해산권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의회를 해산하고 어떤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가 원수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행정부 수반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의 특징입니다. 교과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가 가능하고요. 내각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내각의 기본이 되는 의회가 의원으로서 자신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책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될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대립되더라도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연립내각이 구성이 됐을 때 어느 정당이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 책임을 질 것인가가 매우 불명확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밑에 탐구활동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지만 용어를 좀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립내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49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대통령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성립배경 미국이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영국의 어떤 그 왕에 대한 어떤 전통과 그 다음에 시민혁명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대통령제는 입법부는 국민의 선거, 직접 선거를 통해서 직접 간접 선거를 통해서 또 의회의 의원이 선출이 되고요. 의원내각제와는 다르게 국민에 의해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구성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이와 다르게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어떤 책임과 권한, 최종적인 어떤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제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제의 특징은 가장 먼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매우 독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만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대통령은 이런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또는 의회는 각종 동의와 승인으로 서로 견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을 동시에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의 수상과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사용되는 그 대통령의 의미는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독일도 마찬가지로 수상이 국정 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제는 교과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이라든지 어떤 국회의 어떤 동의 승인,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견제가 이루어지는데요. 51쪽에 두 번째 단락에 가보면 대통령제의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고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둔감할 가능성이 있고요. 대통령의 독재가 항상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에 대립되는 여소야대 형태에서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교과서 51쪽의 탐구활동에 보면 정부 형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1에서 나타나는 갑국의 형태는 의원내각제 형태이죠. 다수당이 행정부의 수반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 의원내각제인 걸 알 수 있고요. 자료 2에 나와 있는 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어떤 다른 어떤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어떤 협력을 한다라는 것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과 여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전 시간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단어가 바로 여소야대입니다. 여당의 의원수보다 야당의 의원수가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여당은 권력을 잡은 정당을 의미하죠. 주로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우리가 여당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권력을 잡지 못한 경우에 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는 주로 이제 대통령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수당에서 행정부의 수반이 배출되기 때문에 여당과 그 여당의 숫자는 행정부의 수반을 형성할 수 있는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발생하는 건 어렵고요. 예외적인 형태로 연립내각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연립여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의 정당을 얘기하지 않고요. 연립여당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교과서 50페이지에 이원정부제라는 정부 형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독특한 정부 형태인데요.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영국의 망명 정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프랑스에서 등장하게 된 정부 형태인데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그런 정부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이 선출이 되는데요. 전쟁을 경험한 나라에서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 선거로 의해서 선출된 의회를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죠. 반면에 총리와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어떤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전형적인 정부 형태, 운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총리와 장관들은 의회에서 언제든지 불신임, 해고할 수 있게,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는 형태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추천하고 해임하고 하는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는 형태가 바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이원정부제의 형태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 해산권 행사함으로써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든지 어떤 국회의 어떤 동의 승인 또는 해임 건의, 탄핵 소추를 통해서 어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정부 정책을,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의원내각제에서 총리 또는 수상이 임기가 없는 것으로 착각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의원내각제에서도 총리와 어떤 수상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재임 기간 중에 어떤 의회의 내각 불신임을 통해서 해임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일본의 수상이 3번 바뀐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지금 일본의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각 불신임을 또는 의회 해산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선출되는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오히려 또 반대로 행정부의 수반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과 행정 모두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 틀린 이야기죠. 대통령제에서 이론적인 형태의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